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9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은 18명, 입원 환자 수는 1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직장 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전국 대도시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가 뉴욕에 이어서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에는 절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훔쳐가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케빈 드레용 시의원 출석과 함께 시위대들 난동으로 휴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캐런 베스 시장의 노숙자 비상대책안을 승인했습니다.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웰페어 혜택 SSI 수혜자들이 이달 말부터는 8.7%가 인상된 페이먼을 받게 됩니다. 개인은 최고 $914, 부부는 최고 $1,371를 받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특집, 연말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준 한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임스 한 한인회장과 제프리 한인회 사무국장을 만나봅니다. 크리스마스 데이부터 이어지는 이번 연말 연휴에도 남가주 여행객은 9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성 간 결혼 효력이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제정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놓고 조 맨친 상원의원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음을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자 할 일은 더 많지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연준이 오늘 금리 인상과 관련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세부 물가 상승률도 둔화된 것으로 어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필수 식료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달걀 가격이 작년보다 무려 49%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스토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파는 곳에 주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이르면 반도체 생산업체 YMTC 등 30여 개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인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전염병이 확산돼 올해와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 문재인 케어 폐기와 마찬가지로 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개혁의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꺾고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월드컵 우승의 꿈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프랑스와 모로코 간의 준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오늘 경기 승자가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와 맞서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6.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1부입니다. 자,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겨울철이 오면서 저희가 이 뉴스를 또 앞에서 전해드리고 뉴스를 이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만 이러고 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신규 감염자 숫자가 1934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18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12월 12일 기준 12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LA 카운티 보건국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입원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독감, 호흡기 바이러스 입원 환자들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실 부족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직장 내 코로나 감염 확산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코로나 입원 환자 수와 직장 내 감염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직장 내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바바라 페어 보건국장은 LA 카운티에서 현재 코로나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까지의 감염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고용주는 지역사회와 또 직장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이 종식되기까지는 감염을 비롯해 발병 시의 마스크 착용, 또 코로나 진단 검사와 백신 접종과 함께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하고 모든 고용주들이 감염된 직원의 격리 같은 직원들의 방역 지침 준수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강제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3가지 기준을 제시해 놓은 상태인데 2가지는 이미 충족이 됐고요. 나머지 하나가 입원 환자들 가운데 병실 1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로 채워지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의 바바라 파레어 보건국장은 LA 카운티 보건국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 전에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현재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올 겨울이 지날 때까지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약국 체인인 CVS가 코로나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접근성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7월부터 팍스로비드의 약국 판매를 허가한 가운데 이 CVS가 물품 공급량을 전국적으로 더 늘릴 예정인 것입니다. 최근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는 CVS 웹사이트나 또 앱을 통해서 팍스로비드의 구매와 재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코로나 감염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팍스로비드를 구매할 수 있다면서 증상 발현 닷새 내에 약을 복용해야 하다고 밝혔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CVS 앱을 통해서 디지털 스크리너 질문에 답변을 작성한 후에 구매할 수 있다고 CVS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 약사는 디지털 스크리너에 기록된 답변을 토대로 환자의 약물 상호작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바이오기업인 파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성인을 비롯해 12살 이상의 소아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솔린 가격 한번 볼까요? 계속 가솔린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오늘 갤런당 4달러 56.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LA 가솔린 가격은 지난해 2021년 10월 26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도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난해 10월 이후 일단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44.2센트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4달러 47.3센트입니다.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3달러대의 캘리포니아 가솔린 평균 가격이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과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세계 일부 지역의 극심한 날씨 변화 등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과 외식 비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식비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료품 가격과 외식 비용은 한 달 전보다 각각 0.5%씩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식료품 가격은 12%, 외식 비용은 8.5% 급증했습니다.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식탁 물가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먼저 조류 독감으로 인해 양계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달 달걀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49% 상승했고
버터와 마가린 가격은 34%, 우유 가격은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공급 대란에 더불어서 운송 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디젤 가격이 오른 것도 이 식량 가격 오름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습니다. 가솔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 하락했지만 디젤 가격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치킨 가격은 12%, 채소와 과일값도 10% 가까이 뛰었고 아울러 커피를 비롯해 반려견 사료 가격도 약 15% 상승했습니다. 어제 LA 시의회 첫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이유가 5명의 시의원이 어제 처음으로 시의회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인상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 같죠. 잠시 어제 시의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이 시의회에서 시위대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케빈 드레옹 시의원이 어제 시의회에 나타나자마자 시위대들이 사퇴하라, 사임하라, 케빈 드레옹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체포하라 그러면서 사임을 강력 촉구하면서 시위대들이 시의회장에 난입해 휴회되는 등 난리가 있었습니다. 케빈 드레옹 시의원이 시의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0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시위대는 사임을 거부하는 드레옹 의원에 분노하면서 당장 사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다 결국 퇴장 조치됐습니다. 퇴장 조치된 시위대들은 시청 앞에서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케빈 드레옹이 사임해야 한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이성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위대들의 목소리는 어제 하루 종일 시청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각종 논란으로 얼룩진 LA 시의회, 과연 새로운 회기년도에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모든 게 케빈 드레옹에게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케빈 드레옹 사태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LA 시의회는 어제 캐런 베스 신임 시장이 선포한 노숙자 비상 사태를 승인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난 11일 취임식을 통해 4만 명이 길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LA의 심각한 주택 위기 상황을 최우선 대응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고 앞으로 1년에 15,000명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만들고 거리에 즐비한 텐트촌도 철거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시의회가 어제 13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비상사태 한 건을 승인한 것입니다. 노숙자 비상사태는 앞으로 6개월간 지속되고 LA 시의회는 30일마다 시장의 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LA시 역사상 최초로 여성 시장이 탄생한 가운데 어제 시의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시의회 내 여성 의원도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현재 시의회 내 여성 시의원은 6명으로 시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지구의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5지구 KT형 야로슬라브스키, 11지구의 트레이시 팍, 그리고 4지구의 니티아 라만, 7지구 모니카 로드리게즈, 10지구의 헤더 헌트까지 총 6명의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LA시 검사장 하이디 펠스타인 소토도 여성이고 이 소토 검사장 역시 LA시 역사상 첫 여성 검사장입니다. 이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많은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치는 역사적으로 남성 리더들에게 독점돼 왔다며 여성 리더들의 증가를 환영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12월 1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의 아침 공기 매우 차갑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에는 풍부한 햇살 덕분에 체감 기온은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루 종일 다소 짙은 구름이 덮이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에는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금요일의 낮 기온 6도가량 높아져서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밤 기온은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따라서 이른 아침에는 쌀쌀한 한겨울 기온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Still goodbying. But as long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3도, 4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3도, 40도, 해안 지역 59도, 44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I don't know if there'll be snow, but have a cup of cheer.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이 연말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인사회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준 한인들의 스토리를 이번 주 3차례 걸쳐 시리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한인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전담하면서 불철주야 한인들을 위해서 봉사해왔던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과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을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한 해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실업수당과 렌트비 보조 등 각종 정부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동시에 가주 DMB 직원들을 한인회에 초청해 한인회에서 직접 한인들이 리얼 아이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인들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오갈 데 없어진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들을 돕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범농보사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으고 이들을 찾아가 조성된 기금을 직접 전달했을 때라며 모금 활동 과정에서 미주 한인들의 온정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몰도바를 방문해 피해 한인들에게 직접 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참상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많이는 못 도와드렸지만 그래도 120 가정을 저희가 좀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팬데믹 때도 저희가 많은 한인분들을 도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저희가 구해내지 못했으면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좀 위험한 시기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프리 사무국장은 우크라이나의 한인 동포를 위해 $10,000라는 거금을 기부한 팔로스 버디스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그 당시 제일 특이했던 거는 이런 캠페인 소식 듣자마자 팔로스 버디스에 사시는 어머님 한 분이 오셔서 $10,000이라는 큰 거액을 아무 상관없는 분 그분을 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냐면 팔로스 버디스의 지역 자체가 워낙 큰 지역이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위한 미주 한인사회 단체 응원정을 주도해 한인들을 결집시키는데 또 다시 한몫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타운 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한인 단체 응원전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대한민국을 함께 외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같이 좀 상의를 해봤는데 솔직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긴가민가 했던 게 공간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그 코리아타운 태운 플라자 어쨌든 대표분에 저희가 쉽게 이렇게 일이 잘 어떻게 또 일이 풀리려니까 이렇게 쉽게 잘 돼가지고 또 거기도 좀 장소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4.19 폭동 30주년을 맞아 한흑 커뮤니티의 화합을 상징하는 벽화 제작도 주도했습니다. 다른 타민족 커뮤니티들이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우리 한인회를 찾아서 우리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도울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이 생기고 서로 간에 언더스탠딩이 있으면 커뮤니티끼리 그 릴레이션십 빌딩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과 제프리 사무국장은 올 한 해 동안
LA 한인회를 방문한 한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3년 동안 너무너무 팬데믹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팬데믹이 아예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2020년도보다는 조금 더 우리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020년도 3월달, 4월달, 12월달에 가졌었던 열정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제 모시고 이제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 한 해 동안 한인회 방문객들이 약 한 3만 명 넘게 추산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 와중에는 저희가 도움을 드린 분도 있을 거고 또 몇 시간 기다렸는데 도움을 못 드린 분도 계실 거고 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못 도와드린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든 모르는 걸 배워가지고라도 한인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인데 한인분들 어떻게든 저희 도움 받으셨을 적에 저희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인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인분들도 조금 더 참여해 주시고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이 단독 출마로 당선돼 연임하게 되며 앞으로 2년 더 한인회를 이끌어가게 된 가운데 LA 한인회는 다가오는 흑토끼해 개묘년에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늘려 많은 주민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확대하고 차세대 한인 리더들을 트레이닝해 이들이 한인 1세들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미국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웰페어 혜택 SSI 수혜자들이 이달 말부터는 8.7% 인상된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SSI는 전국적으로 오는 30일 인상된 페이먼을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일반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오는 1월 3일부터 연금을 받게 되고 올해 SSI 수혜자들은 개인은 최고 841달러, 부부는 1261달러를 받고 오는 30일에는 개인은 최고 914달러, 부부는 최고 1371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 크레딧이 부족하고 수입도 없는 저소득층 시니어들이 SS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은행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살고 있는 주택 한 채와 자동차 한 대, 사망보상금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과 묘지는 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한인타운 대로변에서 발생한 한인 피살 사건, 홈리스에 의한 권총 강도로 밝혀졌습니다. LAPD는 홈리스 리차드 브레아가 돈을 노리고 한인 피해자 안모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한인타운 여전히 불안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형사는 브레아는 홈리스로 밝혀졌고 전과 없는 초범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홈리스 용의자가 총기를 취득한 과정, 체포 경위 아직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45분쯤 웨스트 5가 3000블락에서 한인 여성이 총격을 받아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은 이튿날인 11일 샌마리오 스트리트과 벌몬 애비뉴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안 씨는 미니밴을 주차한 뒤 차 보도에 앉아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고 이때 장신의 흑인 용의자가 백팩을 메고 나타나 뒤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는 아파트가 많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바다에서 중남미인들이 표류하다가 구조됐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 당국은 어제 12명의 중남미인들이 구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7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들로서 먼저 헌팅턴 비치 라이프가드에 의해서 발견됐고 곧 연방해안경비대에 알려져 모두 구조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12명의 중남미인들 가운데 11명은 멕시코인들이고 나머지 1명은 콜롬비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불법 이민자들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UC 얼바인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인데요. 어제 오후 3시 50분경 대학 캠퍼스 내 숨져있는 남성과 여성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살인, 자살에 의한 것으로 보고 현재 얼바인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순지인 남녀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초동 수사 결과 혈연 관계로 현재 보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UC 얼바인 졸업생이고 여성은 UC 얼바인 대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 정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조사 중이라 보다 많은 정보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시를 비롯한 LA 카운티 내에서 대중교통 무료화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LA 카운티의 메트로 교통당국 이사회가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에릭 가세트 전임 LA 시장이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1일 LA 카운티 교통국 이사회 측에 버스와 철도 서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메트로교통국 이사회는 모두 13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임 캐런 베스 LA 시장과 또 베스 시장이 임명할 나머지 3명의 교통위원이 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앞으로 LA 카운티에서의 무료화 향방이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에서 대중교통이 무료화된다면 미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무료화 반대자들은 서비스 무료화는 오히려 노숙자들의 대중교통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주택보험 비교 앱 매체 제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A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무려 1133명으로 전국에서 뉴욕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행자 사망 숫자는 1260명, LA가 1133명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들 10대 도시에서 보행자 사망자만 6288명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도시에서 사망한 보행자 수는 7,000명 이상으로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의 경우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116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의 91%는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거나 인도가 없는 길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들도 길을 건널 때 주의를 해야 하며 조금 더 걷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택가에서 최근 크리스마스 장식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경찰이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10일 밤 10시 5분쯤 6200 아이로코이스 로드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장식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택에 있던 한 주민이 소음이 들려 밖에 나가보니 크리스마스 장식과 또 공기를 주입했던 술록 장식이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날 밤 11시 34분쯤에는 405번 프리웨이 인근인 5700 조네스 애비뉴에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 장식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앞마당에 있던 크리스마스 장식과 또 공기를 주입했던 튕긴 장식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절도 용의자가 2명의 남성이라면서 2명 모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검은색 후드 스웨셔츠와 바지를 입었으며 다른 한 명은 회색 스웨셔츠와 어두운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신형 은색 포도워 토요타 캠리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관련된 사건 제보는 웨스트민스터 경찰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이어지는 이번 연말 연휴에도 남가주 여행객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연휴 기간 중 남가주 여행객이 9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수준, 2019년과 비교해서는 거의 비슷한 1% 정도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행객 920만 명 중 810만 명은 차량으로 77만여 명은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시 남가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을 곳 라스베가스로 꼽혔고요. 이어서 샌디에고, 멕시코, 그랜 캐년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내의 유일한 한인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데이브민 사무실은 어제 민 의원이 지역 내 풀뿌리 단체들과 민주당 선출자들의 수많은 지지 선언에 힘입어서 2024년도 재선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4년 선거는 최근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서 변경된 새로운 지역구들을 기준으로 열리게 됩니다. 민 의원은 제37지구에 출마하며 이 37지구는 현재 NI 밀스와 코스타메사, 라구나우즈, 레이크 포레스트, 오렌지, 터스틴, 빌라파크를 그대로 포함하고 여기에 알리소비에오, 라구나 니겔, 플러튼 일부, 플라센티아 등을 새롭게 포함하게 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이 10주년 공식 가입 기간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커뮤니티 중 가장 높은 무보험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인 주민들의 낮은 보험 가입률의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모든 인종 집단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아시안 커뮤니티 중 가장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험 가입을 놓고 한인 주민들의 낮은 성장률에 대해서는 카니 정조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대표는 보험 가입을 삶의 우선순위에 한인들이 두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는 사례가 높다라고 말하고 언어 장벽, 스몰 비즈니스 관련 종사자가 많아서 무보험조가 많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클리닉 매니저 에릭 올 씨는 매일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인 주민들이 해당 상담을 통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보험 가격 등의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4분 넘어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10주년 추모일을 맞아서 의회에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10년 전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샌디훅 참사는 2012년 12월 14일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20세 청년이 침입한 뒤 총기를 난사해 1학년 어린이 20명과 교사 6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격용 무기 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 대해서 사회적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며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집행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몇 달 전 초당적으로 통과된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에 서명해 일련 번호가 없고 추적하기 더 어려운 이른바 유령총을 일단 통제했고 총기 밀매를 단속하고 폭력 방지를 위한 자원을 늘렸다며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샌디훅과 미국의 다른 대형 총기 참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30년 만에 의회에서 통과된 총기 관련 법인 총기 안전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총기를 사려는 18세에서 21세 사이 국민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돌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이 빠져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의무는 명확하다, 더는 안 된다며 무수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이런 무기들 이제는 제거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지난 8월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법을 만들자 중국도 이번에 반도체 사업에 거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 우리 돈 약 366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 유치를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 등에 5년간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69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 등 외국 반도체 제조 회사들의 대미 투자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1조 위안, 우리 돈 약 187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생산과 연구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5년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 지원 패키지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분기 해당 패키지가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보조금은 대부분 자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회사들은 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 조립,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을 짓고 확장하거나 현대화하는 것을 지원하려 한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패키지에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세금 우대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에서 10대, 20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틱톡,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동시에 상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중국 모 회사 바이트텐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안보 차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가 공식 명칭인 이 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우려 국가 내에 있거나 이들 국가 영향 아래에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정부는 틱톡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창의적인 동영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매일 수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 수천만 명의 성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우스다코타주는 안보상의 이유로 최근 네브라스카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정부기관 차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정부가 소유한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달 하원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한 청정 에너지로 기대되는 핵 융합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이 핵 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아서 인공 태양으로도 불립니다. 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점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고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 내 고온 고압 등으로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소량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줄어드는 소량의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태양의 핵융합과 유사한 반응을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으켜 에너지를 만들기에 1950년대부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핵융합 발전에 천문학적 연구비를 투입해왔습니다. 진공 용기 속에 넣고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둔 후 1억 도씨 이상으로 높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난관은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순 생산하는 것, 이른바 점화인데 이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it has ever been done in a laboratory, anywhere in the world. Simply put, this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ientific feats of the 21st century. 투입한 에너지 대비 150% 수준의 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석탄이나 석유 등에 의존하지 않게 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불반명일의 획기적 업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 융합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 레이저 등의 장비가 가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상용화에는 수년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월드컵 이제 4강 준결승 경기 오늘 마지막 경기 남아 있습니다. 어제 경기 결과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 11시 프랑스와 모로코 간의 4강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 승자가 이제 월드컵 결승에 올라서 아르헨티나를 상대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메시 한 골, 도움 하나 활약 속에 크로아티아를 꺾고 월드컵 결승에 선착했죠. 메시는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우승까지 이제 1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골에 이어 세 번째 골을 넣은 메시는 왜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를 새삼 증명했습니다. Este es el mundial de sí, este es el mundial de Messi, lo queremos, todos de corazón lo deseamos y yo creo que si hay tantos argentinos deseándolo, ahí vamos por eso.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가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우승입니다. 메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받는 발롱도르를 7번이나 받았고 수없이 많은 우승 트로피를 클럽팀에서 들어올렸지만 월드컵 트로피는 없었습니다. 펠레와 마라도나 등과 함께 역대급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메시에게는 브라질 월드컵 준우승이 최고의 기록.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게 되면 메시라는 축구의 전설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메시는 이미 월드컵 통산 11골로 역대 아르헨티나 선수 득점 단독 1위에 올랐고 월드컵 통산 19개 공격 포인트 기록은 클로제, 호나우두, 뮬러가 보유한 역대 최다 기록과 같습니다. 하나의 공격 포인트만 더 기록하면 새 기록을 쓰게 됩니다. 메시가 결승전에 나오면 독일의 마테우스를 넘어 월드컵 최다 출전 단독 1위에도 오르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동료 음바페와 나란히 대회 5골로 득점왕 경쟁을 하는 것도 흥미진진하지만 무엇보다도 메시가 그의 마지막이 될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인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어려운 직업 중 하나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 자리 중 하나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제 한국 월드컵 16강을 이끈 후 조국 포르투갈로 떠났습니다. 4년 4개월 동안 한국 축구대표팀을 맡았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4년 4개월 동안 4년은 욕만 먹지 않았나. 하지만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와 4년 4개월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손을 흔들어주며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 일부 팬들은 포르투갈어로 감사를 외쳤습니다. 일일이 사인해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최태욱, 마이클 김 코치와 진하게 포옹을 나눌 때는 눈시울마저 붉어졌습니다. 출국과 함께 축구협회 SNS를 통해 한국 축구 팬과 국민에게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내 삶의 일부일 것이며 우리 선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공항에는 출국 3시간여 전부터 200여 명의 팬들이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대학생이어가지고 시험 기간인데 벤투 감독의 마지막이니까 한번 배웅하는 건 당연하다고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단일 임기 기준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 신기록을 세우며 특유의 빌드업 축구로 남아공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안겨준 벤투.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매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